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설문하신 거 보니까 부모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신 어머니,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아마 장애 학생들에게 가장 큰 힘이고 가장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어, 전 이제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저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오실 때는 뭔가 나에게 내 답을 좀 해줄 거를 원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또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강의는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제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맞아. 그거 다 맞는 말인데 우리 애한테는 안 돼. 저거 다 맞는 말인데 우리 애는 요래서 안 되고 이래서 다르고 저래서 이게 많아요. 그 생각이 머리에 막 나면서 사실 너무 기뻤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말은 바로 개별화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모든 장애 학생들이 똑같은 대답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믿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들도 우리 애에게 맞는 답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그래서 어떤 강의를 들어도 어디를 가도 꼭 나에게 맞는 답은 못 주더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그게 하나이고 그 다음에는 바로 그렇게 개별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선생님이나 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한 발짝 더 뒤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교수가 뭘 알겠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이러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라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역할이 저는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전환교육이라는 거는 큰 의미다. 그러니까 직업만 잡게 해준다고 장애인이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사회생활을 잘하고 살 수는 없다. 직업 이외에 가족 생활은 어떻게 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돌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환교육이다. 근데 물론 전환교육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아마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아까 보니까 23세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렇다면 직업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근데 지금이 이제 참 이게 그런 세월이에요. 이게 많이 변한 세상이죠. 지금 변하고 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변하고도 있고 그전 같으면 아마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뭐 나도 그런 일을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런 일을 하고 그다음에 뭐 내가 그런 일을 하는도 엄마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은 잡인 것 같아 한번 해보면 어때라고 추천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그쪽으로 공부를 하라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21세기가 되면서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엄마 아버지들이 알고 있던 그 직업이 곧 다 다는 아니고 50% 이상이 사라질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잡들이 다시 새로 생겨날 것이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서 일단 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장애인들에게도 너무 좋은 기회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에 앞서서 장애인들이 가장 먼저 잡을 잃기 시작했어요. 이 팬데믹이 되면서 이제 잡이 막 그 기업체들이 문을 닫고 뭐 조그만 가게들이 문을 닫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상처를 받는 곳은 장애인 분들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부터 이제 이렇게 그만두게 됐는데 이 일이 지금 1년이 넘게 코로나가 되면서 다시 이제 기회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것이
이 첫 주에 전환 교육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진로 방향을 할 때 그 성공 조건이 뭐였나를 말씀드렸고, 그 동영상 자료는 여기에 있어요. 오늘은 이제 미래의 직종, 그러니까 이제 직종이 50개 정도, 50%가 없어질 것이고, 50%는 새로 생길 것이다. 미국 장애인의 취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한국 사회를 바꾸어가고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장애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특수교육을 전반적으로 미국 거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0세에서 5세, 그죠? 0세에서 5세가 IFS라고 그래서 가족을 중심으로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가족 플랜을 짜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기만 도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가족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0세에서 5세 사이의 아이들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3세쯤 되면 어디로 갈 것이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이미 장애가 있는 아이도 이 장애 특수 유아 교육의 대상이긴 하지만, 장애가 없지만 고위험군인 아이들도 여기에서는 서브를 해요. 그러니까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엄마가 너무 어리다, 그러니까 티네이저 엄마가 아기를 낳았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낳았다고. 그 다음에는 조산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뭐 2주 플러스 마이너스 2주는 정상인데, 이제 그 많이 일찍 태어나서 7삭둥이, 8삭둥이 뭐 이제 이런 경우에 당연히 특수교육을 받아요. 그 친구들도.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너무 작은 경우, 풀텀으로 태어났어도 몸무게가 작으면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뭐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거나 마약을 했다거나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도 여기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세 때 이 전환을 여기도 해요. 이때도 전환이 있어요. 이때도 첫 트랜지션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아이들은 그냥 정말 장애로 발전하지 않고 일반 학교로 갈 수 있으니까 요거를 하는 거죠. 일반 학교로 갈 것이냐 아니면 특수교육을 계속해서 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게 요 3세 때예요. 결정이 되면 이제 그러니까 5세부터 22세까지 여기에서 이제 그 특수교육을 해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고위험군 아이들은 빼고 13개 장애 유형에 맞아야지만 특수교육을 받아요. 여기에 중요한 점은 관련 서비스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는 가족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패밀리 플랜. 근데 여기는 관련 서비스, 바로 ST, 언어치료, 뭐 물리치료, 아니면 작업치료, 이런 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 간호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무슨 뭐 텍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테라피가 여기에 이제 치료 교육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도 여기 APE라 그래요. 여기에서는 Adapted Physical Education, APE라 그래서 체육도 여기에서 수업을 받아요. 16세 때가 되면 이 IP라는 게 개별화 교육 계획이에요. 근데 여기에 ITPI, 이거 잘못 썼어요. 죄송합니다. ITP라고 이것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별화 전환 프로그램이에요. 전환 계획이 16세 때는 요거에 같이 들어간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는 패밀리가 중요하다. 0세에서 5세는.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닐 때는 관련 서비스가 중요하다. 그러면 전환교육에는 뭐가 중요하냐?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해진다. 졸업하기 전에 대학교를 갈 거면 대학교의 그 장애 프로그램을 담당해주는 분을 우리 IP에 불러요. 이 아이가 잡을 거라 그러면 재활부의 사람을 불러요. IP 할 때. 그 다음에 무슨 뭐 기관에 가서 인턴을 할 거다 그러면 기관의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학교 이외의 다른 기관의 사람들을 모시고 온다. 그러니까 이제 복지관분이라든지 무슨 뭐 우리 같으면 병원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대학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오는 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근데 같이 가는 건 물론 교육이죠. 그죠? 교육에 여기는 가족 교육, 여기는 관련 서비스를 반드시 같이, 여기는 협력을 반드시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졸업은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졸업을 하죠. 18살에 졸업을 해요. 졸업장을 받고 졸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졸업장을 못 받았지만 하여간 졸업을 하겠다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22살까지 기다렸다가 22살이 돼서 이제 더 이상 공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제 학교를 떠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는 이런 두 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복지관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복지관은 0세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서비스를 해요.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Developmental Disability라고 하는 18세 이전에 발생된 장애만을 여기서 해줘요. 계획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와주는 부분은 개인 생활, 집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게 있다면 집으로 가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빨래하는 게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집에 가서 빨래하는 거를 가르쳐 준다거나, 이 친구가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거를 배워야 해. 그럼 집에 밥 사 먹으러 나가는 거를 데리고 나가서 밥 사 먹는 거 같은 걸 도와주고, 극장 가는 거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것, 사람 사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하는데, except 안아주는 거는 딱 직업 생활은 안 해요. 여기에서.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직업이 조금 더 어려워서 중증 장애인 경우는 데이 케어가처럼 데이 액티비티 센터라는 거를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장애가 많이 심해서 직장을 갈 수 없는 경우에도 데이 액티비티 센터라 그래서 뭐 9시에서 한 2시인가 3시 여기에 매일 갈 수 있는 이런 데이 액티비티 센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프리 아큐페이션을 해요. 그렇지만 직업적 교육을 하지만 뭐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나 뭐 그러니까 밥해 먹고 이런 것도 연습하고 생일 파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데가 이제 요 데이 액티비티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중증 장애인 경우 이제 이렇게 된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업 생활은 어디에서 하냐면 Department of Rehabilitation이라고 이거는 연방법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방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하는데 연방에서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직업에 대한 것만 해요. 18세 이상에서 뭐 여기 미국은 정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한 지금 64, 5세다 하더라도 내가 일하고 싶다. 그러면 장애가 있어서 못한다 그러면 디파트먼트 리헵에 가서 내가 장애 때문에 일을 못하는데 잡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도와주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8세 이상.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 전에 법적으로 전환 교육의 예산의 15%를 16세에서 18세 너희로 오기 전에 요 아이들에게 15%를 써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랑 같이 하는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제는 15%의 돈을 학교랑 같이 해서 여기 요쪽에는 16세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16세 이상이니까 여기가 겹치는 부분은 반드시 기관 협력을 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아예 그렇게 마련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법이 조금 있으면 스테 가면 참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연세대에서 강의를 할 때도 그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특수교육만 하지 않아도 좋다. 복지만 하지 않아도 좋다. 모든 다른 분야로 들어가서 다른 분야에서도 장애인 문제를 다뤄야 된다. 그러니까 뭐 여성가족부다 그러면 당연히 장애인은 여성들의 가족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 여가부가 됐을 경우라 하더라도 장애가 가진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하느라고 못 간 데가 하나 있어요. 아침에 우리 시청에서 해요. 로스앤젤레스 시청에서 하는 장애인 골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골프를 가르쳐 주는데 제가 거기를 가죠. 근데 오늘은 10시에서 12시까지 하는데 이게 6시에 시작하지만 마음이 급해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오늘은 안 쳐도 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요. 근데 우리